2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근자에 읽은 뉴스 기사 중에 뭐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나이에 따라 틀리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신문 기사를요.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어, 기대 수명을 생각할 때 자기가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기니까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인지를 하게 되고,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내가 몇 살까지 살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면은 어, 시간이 점점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줄어드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그래 보면은 그래 저 조카뻘 되는 저기 애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해요. 다만 이제 저기 여기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드문드문 보니까 그게 더 빨리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제가 그 이야기도 여러 번 한 건데, 100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저도 그걸 갖다가 100세라는 그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짜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한 3년 됐나 이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보는데, 그거는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는 줄 알고 있냐고. 그 분이 이야기한 걸 갖다가 찾아보니까 75세 넘기는 사람이 한 60%밖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75세 넘기는 분들이. 그러니까 40% 정도는 75세 이전에 다 돌아가시고, 60% 정도만 75세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다면. 그 다음에 이제 85세를 넘기는 분은 얼마나 되냐.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85세. 그러니까 뭐 100세라는 거는 진짜 뭐 전에 뭐 뉴스에서 뭐 이거 뭐 새로운 약품, 저 건강 관련된 신약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100세가 그러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뭐라 세뇌를 많이 한 것 같아, 일종의 언론에서. 실제 이런 기록에 따르면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75세 정도 일단 갈 확률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85세 정도 되면은 저기 하늘로 가는구나 이래 보고 이제 계획을 짜야지. 어렴풋이 100세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 TV에 아주 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나오는 거 그거 보고 나도 저 중에 한 명 이런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어제도 뉴스에 연금 개혁 뭐 이래가지고 뭐 노인 연령 상향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참 저는 그거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뭐 노인을 70으로 만든다. 이런 저기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봐도 요즘 좀 희한한 게 사람들이 나이를 좀 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100세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나이 들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자랑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유튜브 보면은 나이가 좀 뭐 50이 넘고 이런 분도 60, 뭐 동남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50 넘고 60 되신 분들 중에 비율이. 근데 거기 이제 노출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 넘은 분들이 뭐 가가지고 이 동남아 살면서 여자 이야기
심심하면 꺼내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뭐, 그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고, 뭐, 그게 뭐 법적인 뭐 위법한 게 아니라면은 즐길 거 실컷 즐기는 게 좋죠. 죽기 전에. 근데 그걸 굳이 이제 떠들어가면서 즐기는 거, 그게 나이에 맞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자랑 삼아 뭐 치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 30대 초까지. 근데 60대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여자친구 자랑하고 뭐 글쎄 그 사람들 그래 그분들이 이제 뭐 100세까지 산다면은 60도 한참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통계에 따르면은 85세쯤 되면은 거의 다 가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십수년 정도 어,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 이제 그걸 자랑 삼아 보여주고 뭐 이게 좋다는 둥 뭐 그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뭐 또 원래 그래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고, 어제 뭐 지인이 왔는데 저하고 그 일관계로 해가지고 자주 도와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힘들어요. 진짜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인데, 그게 제가 이제 보는 측면이죠.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다른 이야기도 있고, 그럼에도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해서 본다고 치면은 참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남의 어떤 일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나이도 벌써 60이 넘으셨죠. 제가 하고 보면 이분이 건설 일을 하는데 돈 띄는 곳이 많아요. 벌써 그러니까 저하고 한 지가 15년 가까운데 저하고 온 시점이 비슷하거든요. 그 주로 조금 큰 회사라든지 덩치 큰 일 쪽으로 일을 따서 해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저번에 했지만은 그런 일은 제가 돈을 먼저 한국식 공사 수행 방법이죠. 기성제, 기성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받는 거. 뭐 그러니까 성금은 받되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업체가 먼저 돈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의 증빙을 가지고 이제 실적을 가지고 공사비를 청구한다 이런 건데, 그거는 그 선진국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은 지급 보증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을 때 돈을 제대로만 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법적인 보장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공사 보증은 있어도 지급 보증을 끊는 곳은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일하는 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돈 받는 권리는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99%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면은 뭐 돈이 안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기는 정부 일을 해도 돈이 제날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기존에 뭐 그 공항 터미널도 정부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돈은 원천적인 자금은 한국에서 수출입은행에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인 보고 조금 한국 분들이 뭐 주관이 돼서 하는 그 덩치 큰 일은 하지 마시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세 건하고 한 건 문제가 되면은 그 한 건 때문에 세 건 했던 돈 다 날라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해도 항상 트러블을 많이 겪어요. 어제도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듣는데, 일전에 말라떼 시내에서 그래 빌딩 짓는 현장에 그 현장도 조금 문제가 삐그덕하는 현장이었는데, 공사를 주신 분은 여기 돈 좀 있는 한국 분이고, 수행하는 업체는 뭐 그분하고 동양 업체
고양이 같은 업체로 그래도 나름은 어느 정도 여기 연역을 가진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하다가 이제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 내용이 그 공사비 준 돈이 공사에 활용이 안 되고, 그냥 그 일 주신 분은 그 여기서도 유지택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쪽은 거에 돈 나오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충분히 줬는데 그 돈이 유용이 됐다는 거예요. 유용이 돼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공사를 리딩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인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를 도움을 줘가지고 자기 지인이 맡은 부분은 이거 뭐 골조 거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끝이 났고, 근데 끝날 때도 그때도 또 수금이 마지막에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일은 거의 끝났는데 돈이 뭐 남은 잔금이 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뭐 저기 지방에 큰 뭐 일을 하나 따가지고 그쪽에서도 그 이제 지인하고 같이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먼저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공사 추진의 문제를 겪는 그런 상황에서만 지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하려고 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공사비를 조금 괜찮은 마진을 남는 공사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래 일을 시작했다 그래 들어가지고 그래서 먼 곳인데도 한 4개월 가까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 연말쯤 돼가지고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수금이 잘 되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뭐 공사는 그냥 뭐 약간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는 뭐 그럭저럭 됩니까? 잘 됩니까? 라고도 안 물어봐요. 그럭저럭 됩니까? 이러면 연말쯤에 그 비가 오고 뭐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래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뭐 여기서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사비는요 이러니까 조금 밀리고 있다더라고요 또 그때. 근데 이게 약간 규모가 크니까 내심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도 갔다 오고 뭐 연초에요. 우리 지인분은 그렇게 하다가 뭐 여긴 가끔 오는데 어제 또 오셔가고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다른 일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보자. 저는 그래, 건설은 주택 짓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뭐 확실하게 돈을 줄 수 있는 업체, 그 다음 공사비가 그래도 적절한 마진이 남는 일 말고는 아예 손도 대지 마라. 그 대신에 저하고 다른 방향의 조금 이제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적인 일, 그 인테리어 일도 아닙니다. 그 인테리어 관련된 그 파츠 일을, 공사 관련된 좀 파트적인 일, 공장에서 이 필리핀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제가 제 일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 어떤 환경이 지금 인적인 환경이 준비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 앞에 이제 샤시 공장 자리인데 그 자리 이제 남는 스페이스가 좀 있어. 그거 활용해가지고 기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해보자. 이제 시작을 좀 해봅시다 이랬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뭐 1600만 페소면 2억 5천 3억 5천 4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래 큰 돈을 갖다가 미수금을 만들면 어떡하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최소
그 투입된 원금은 다 받고 마진분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받는 거는 그 납득을 하되, 왜냐면은 여기 돈이 그래 항상 잘 안 나오니까요. 그건 또 땡길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 그 마진분 정도를 남겨야지 무슨 공사비 거의 거기 자기가 그 사람만 사람만 지원한 거거든요. 인력만, 그러니까 인력 공사를 한 겁니다. 그 인력에 대한 어 급여 전체를 지금 거의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 그 금액이면은, 야,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을 벌리느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상황이 그래 됐다 하시더라고요. 이미 사람은 거기 갖고 마진이 좀 좋게 자기가 올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뭐 그동안 버텼다. 그래가지고 뭐 3월 15일쯤에는 그게 돈이 나오기로 약속이 됐다. 근데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근데 급여는 얼마나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돈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도 참 연말에 지금 뭐 세무조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좀 타이트하다. 그 정도 돈이면 큰 그건 아닌데, 원래 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마도 또 생각을 하니까 저녁에 그게 아니야. 거기 일을 준 업체는 필리핀 지방에 그 큰 몰을 많이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대기업입니다. 아주 큰 기업이, 큰 부자예요, 회사가. 거기서 돈이 그렇게 이유 없이 지연돼 가지고 몇 개월씩 지연해서 나올 일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제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랬는데, 그때 와이프 대통령은 거예요. 그 몰에선 돈 줬을 거고 한국인이 닦았었다. 그 이야기는 또 생각이, 지인은 그래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국 업체 이야기지, 그게 시행사 쪽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못 했을 거예요. 시행사에서는 이 인력,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 계약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그쪽에 자기 사업 주체로 인정을 안 하니까요. 계약 주체로. 이거는 다 한국 그 업체 이야기일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그 기존에 그 한인분 빌딩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건축주가 뭐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사기 한번 친 놈은 사기를 계속 치죠. 그래 들으니까 이거 내가 도와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 1400만 페소라나 1600이었나? 그 돈에 비해서 50만 페소라는 돈은 조족지혈인데, 그러니까 참 정남이가 떨어져요, 정남이가. 그런데 또 그 지인도 내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진 좋다고 하면은 왜 마진을 좋게 해서 그 일을 주겠냐.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없는, 본인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급한 김에 맡기는 거고, 급한 김에 맡기는 거라도 인건비는 적어도 받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뭘 믿고 하겠어요. 그 인건비 못 준 거는 자기한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네. 어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아니, 저는 거기 사기꾼 새끼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그런 새끼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이거 해 도와준 분들 저기 비살 좋은 개살구로 그 한국 그 사기꾼 새끼 도와주는 거예요, 거꾸로 결론은. 그래서 여튼 뭐 아침에 그래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 저기 노무자들 노동부에 고발을 하라고 당신하고 그 사업 주체를 고발하게끔 만들어라.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돈이 또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자기들 법적인 이게 그 정도 인건비면 여기 뉴스에도 나올 그런 돈이거든요. 그 50, 뭐, 천몇백만 원이 큰 돈도 아니지만은, 한국에서는. 그게 뉴스에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 되면 타격이 클 거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하고 다시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돈 못 받거든요. 지금 지인은 그거 외에도 뭐 돈 받을 거 전에 이런 거 소송 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여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될 돈이면은 기성 개념으로 일을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그거 하면은 저 일한 거 일주일에 한 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름에 한 번 받아도 주는 사람도 똑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천천히 좀 좋긴 좋겠지만은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업체들 어차피 딱 한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한 만큼만. 마진은 항상 끝에 서로 챙기고 예? 그걸 한 만큼만 주고 받으면 되는 건데 그래 안 한다는 거지. 다들 지욕심이 있어요. 참 그런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그런 식, 왜냐면 오시는 분, 내한테 일을 주는 분은 나를 믿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도 그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상대를, 왜냐면은 저는 가만히 여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제가 모르던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수소문해서 저한테 오는 거겠죠. 그럼 누가 공신력을 가졌냐? 제가 가졌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돈을 받는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은 여기 이제 집을 지으려 하는 건데 나머지는 몰라요. 예? 짓다가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손 놔버리면은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그 내린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하고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돈 달라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2주에 한 번 정도 서로 정리하자고 그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그 2주에 한 번 조금 2주 금방 오잖아요. 근데 그 눈에 딱 보이는 헤아림이 나오니까 그다음 자재비라든지 큰 돈 들어갈 거는 미리 좀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재비에 마진을 많이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그런 제의를 하면은 다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재밌는 거는 희한한 사람들하고 엮여갖고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희한한 건축주도 많고 희한한 업자도 진짜 많은 겁니다. 참, 그냥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원칙을. 그래서 제가 도움을 어째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내 원칙을 전에 내가 가진 원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침에 그래 좀 생각을 정리를 했네요. 별로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래 그냥 기록이니까 올려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